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신 이동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박사께서는 우주과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특히나 그 미래 첨단 에너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플라즈마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모국의 물리학계 발전을 위해서 지난 해에 오랫동안의 외국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시고 영구 귀국하셔서 현재는 포항공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포항서부터 멀리 저희 방송국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11월에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귀국하시면서 포항공대에 가셨습니다. 네, 직접 갔습니다. 예. 얼마 만에 귀국하신 겁니까? 꼭 25년 됐습니다. 예. 네. 처음에 외국에 가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적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네. 우리나라에 25년 만에 오니까 모국이라도 역시 그 많은 것이 달라져서 적응하시기에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네, 미국에 갔을 때 같이 그렇게 적응하기에 힘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이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요. 예. 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윤택한 점이 눈에 제일 먼저 뜨이는군요. 예.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 질서도 많이 잡혔고 그리고 또 능률도 많이 높아졌더라 이런 네. 말씀을 오시자마자 저희가 떠날 하셨다는데 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 가지 일을 하려면은 예. 그 이제 사무가 그렇게 느렸었는데 네. 요즘에 오니까 포항공대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예. 굉장히 일이 빨라요. 굉장히 능률적이고 오히려 어느 점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률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보다도 능률이 좋을까요? 능률이요? 미국이 25년 전에는 굉장히 능률이 좋았었는데 예. 암만 해도 사람들이 좀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예. 좀 느려지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예. 그건 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 플라즈마 연구의 그 세계적인 권위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플라즈마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 플라즈마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플라즈마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요. 예. 이게 어렵다고 천옥선 얘기를 들으면 아주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체의 제4의 상태다. 네. 첫째 상태는 고체고, 그 다음에는 기체고, 네. 그 다음에 액체. 유체고, 액체고, 기체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상태로 이 기체를 더 가열을 하면은 네. 대개의 경우는 이것을 더 가열을 하면은 그게 플라즈마가 됩니다. 기체를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요. 네. 그 기체를 갖다가 물론 어디다 가둬둬 가지고 가열을 하지 않으면 이게 폭발해 버리니까 네. 어디다가 꼭 가둬두고 가상적인 그런 그 그릇에다 가열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이 기체들이 플라즈마가 되게 마련이죠. 음흠. 그래서 그거의 제일 좋은 예는 태양이에요. 네. 태양은 이게 완전히 이것이 플라즈마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의 경우에는 뭐가 이것을 가둬두냐면은 네. 태양이 그 질량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자체의 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력 때문에 뜨거운 이 물체들이 폭발을 못하고 잡혀 있는 거죠. 하하. 네, 말하자면 그 인력 때문에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럼 기체를 어느 공간에다 가두어 놓고 거기에다 열을 가하면 플라즈마. 다시 맞습니다. 말하면 태양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용기가 있다면요. 예. 네, 그러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예. 그러지 그럼 몇 않고 도나 가열을 하면 플라즈마가 한 10,000도 이상이면 플라즈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물체로서는 그런 만도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을 못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그릇을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쓰느냐 하면은 자장, 네. 자력선요. 네. 자장으로 이 플라즈마를 싸면은 마치 자장이 고무줄로 이 플라즈마를 탱탱 맨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뜨거운 플라즈마가 자장을 건너서 나가지 못하게 네. 그런 역할을 하죠. 자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보이지 텐데. 않는 그릇이죠. 예. 완전은.
그래서 하하. 자장을 쓴 방법이 하나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조그만 그 유리 구에다가 네. 그 핵연료, 이제 이 경우에는 핵연료는 가벼운 원소, 예. 수소의 동위 원소예요. 중수소, 예. 그리고 삼중수소 이런 걸 가두어 가지고 사방 팔방에서 이것을 레이저로 쪼입니다. 네. 집속을 시키죠, 레이저를. 네. 쪼여 가지고 이 구가 폭발하지 않고 네. 안을 향해서 폭축을 하게. 그래서 예. 폭축이라고 합니다. 네. 안을 향해서 이게 해가지고 조그만 그 용적이 되면은 거기에 대단한 압축이 일어나고 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의 조그만 핵폭발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하는 것을 갖다 관성 유폐라고 그러죠. 관성에 의해서 이것을 가둔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한 가지 방법은 자장에 의해서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관성에 의해서 이것을 가둬두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00도 이상 되는 온도의 상태면은 모든 것이 다 플라즈마가 되는 것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고체고, 기체고, 액체고 간에 10,000도가 넘으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온도를 높일 것 같으면은 예. 더 높이면은 이 저희 그 원자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원자에서 전자들이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예. 더 그 열 운동이 활발한 그런 열을 플라- 더 높일수록요. 네. 네. 그런 그러면 상태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온도는 몇 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것이 한 1억 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1억 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잽니까? 거기서 나오는 광선 이제 주로 그 정도의 온도면은 엑스선이 나오는데요. 네. 엑스선의 분광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네. 혹은 그 다른 그 진단 방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온도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뭘로 1억 도의 온도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전기 방전을 시켜서 네. 전기의 에너지를 갖다가 축전기라는 그 장치에다가 잔뜩 많았다가 네. 이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방전을 시키죠. 네. 그러면 전류가 뭐 한 어떻게 되나요? 100만 암페어 정도. 번개하고 어떻습니까? 번개하고 비슷하죠. 네. 네, 번개하고 매우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번개 반짝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허허.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이저를 갖다가 어떤 표적에다 이 집속을 시켜가지고 네. 그 이제 표적의 물질을 갖다가 한 1,000만 도까지는 뭐 쉽게 올릴 수 있어요. 네. 태양의 온도는 얼마나 됩니까? 태양의 내부의 온도는 한 1,000만 도 되고요. 네. 제일 그 바깥의 표면의 온도는 한 5,000도. 그리고 그 바깥을 짜고 있는 소위 코로나라고 그러는 부분은 한 100만 도 이렇게 되죠. 그 바깥에 있는 데가 더 높군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이상스럽게도 온도가 높아요. 아하.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 우주 전체가 플라즈마였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우주가 창조됐을 적에 이게 불덩어리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그 불덩어리가 플라즈마였었고요. 네. 그 플라즈마가 팽창하는 바람에 팽창해가지고 또 응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그랬죠. 그럼 지구도 원래 플라즈마 상태였다가 그렇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플라즈마 상태에 있던 것이 이제 응고를 해가지고 고체가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그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그런 그 참 고차원의 세계의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알아들을 수 없고 네. 평생을 걸쳐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저희들 실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설명하시기가 여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럼 그 플라즈마라는 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플라즈마 물리학의 플라즈마 과학의 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플라즈마 물리학을 연구를 하느냐면은 하나의 그 원자 에너지, 예. 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서 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연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소위 말하는 핵폭탄 네, 그것이 폭발할 때 네, 그 내부 온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대단히 높죠. 그것도 플라즈마 상태입니까? 고 높았을 때는 플라즈마 상태일 겁니다. 네. 예.
그러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려면 핵폭탄 같은 폭발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열을 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한 그러면 가지 거기에서 방법이죠. 방사능 같은 이런 위험 물질은 안 나옵니까?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방사선이 나오죠. 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거기서 뽑기 위해서는 네, 원자탄을 터뜨려서 만들지는 않고 예, 큰 전류를 흘린다든지 예,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갖다가 집속을 시켜서 만든다든지 예.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방사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자로는 어떻게 플라즈마하고 다릅니까? 원자로는 이제 이것은 무거운 핵이요, 우라늄이라든지 예, 이런 그 무거운 핵의 분열에 의해서 예, 생기는 거죠. 예. 무거운 핵에다가 그 느린 속도의 중성자를 갖다가 쏘이면은 예, 무거운 그 원자핵이 분열을 합니다. 네, 분열을 했을 적에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융합 에너지는 반대로요. 예. 가벼운 핵이 서로 융합이 됐을 적에 예,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핵융합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플라즈마입니까? 플라즈마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즈마를 해야 한다 이거죠. 어허. 네. 이 맨 먼저 누가 플라즈마 이론을 제일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플라즈마라고 이름을 진 사람이 랑구미아라는 사람의 1920년대예요. 네, 그때는 핵융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러다가 1930년대에 가모라는 사람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에너지 원은 그것은 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인류도 이것을 지상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제 수소폭탄을 터진 후에 네, 우리가 수소폭탄도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 못하겠느냐. 이래서 갑자기 각국에서 굉장한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네, 처음에는 한 2, 30년이면 다 해칠 줄 알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서 네,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뜨거운 그 플라즈마 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1억 도가 필요한데 네, 1억 도의 온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플라즈마가 폭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하는데 네. 이것을 가둬두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둬둬야만 아까 온도도 말씀하신 높아지고 무슨 자장과 맞습니다. 그 무슨 관성 네. 관성 유폐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조금 1억 도는 못 견딥니까? 1억 도는 냈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집어넣는 에너지하고 네, 융합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사이의 수지가 맞잖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나오는 에너지가 조금 적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들이는 것만큼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경제성이 없다 이런 네. 얘기군요. 아,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앞으로 40년 후면은 상업용 핵융합 원자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어디다가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모든 그 발전했습니까? 발전에 쓸 수 있고요. 예,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라늄의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 못 써서 고갈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핵융합로에 있어서는 그 원료가요 예. 물입니다. 허허. 그래서 지금 뭐 바닷물까지 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이중수소를 우리가 뽑아내 가지고 네. 이중수소를 갖다 연료로 쓰면은 앞으로 1000년은 뭐 쉽사리 우리가 그럼 1000년 후면 바닷물이 마릅니까? 마르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중수만 빼니까요. 예. 그건 아무 하등 이제 바닷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중수소라는 것은 저거 안 됩니까? 만들 수 없습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마 그 천연적으로 이렇게 채취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은 지금 내연기관인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그 휘발유 네. 아니면은 뭐 또 전기를 발전시키는데 전기로 한다니까요. 네. 축전지 뭐 이런 데다 다 일반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큰 공원은 암만 해도 대전력, 공장에 쓰는 전력, 가정집에서 이렇게 불을 킨다든지 이런데 뭐 쓰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 박사님께서 그 플라즈마 연구를 그동안에 쭉 해오시다가 25년 만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도 물론 후진도 양성해야 되지만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네. 연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이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거는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네. 경제 뭐 이런 면에서. 그러나 이제 기초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앞으로 많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네. 저는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정말 그 점에서는 대단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면에서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대단히 뒤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점에는 정말로 이 시정자들의 큰 주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론, 다시 말해서 두뇌는 외국과 차이가 없습니까? 두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왔죠. 특히 한국에는 대학 교육까지는 상당히 하고 있는데 대학원 교육은 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 연구 중심의 그런 그 대학원이 많이 생겨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플라즈마 연구를 하시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비교적 기초적인 그 플라즈마 물리학을 하고요. 네. 하나는 플라즈마 물리를 응용해가지고 네. 공업이나 이런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동시에 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으니까 네. 그 시설이라든가 연구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그쪽을 따라가지 못할 텐데 네. 그 연구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부터 제 경우에는 특히 포항공대가 새로 생긴 학교니까 네. 이제부터 건설을 해야 하는데 예. 다행히 그 포항공대에는 연구비가 풍부해서 예. 제가 벌써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들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언간 이제 연구가 시작될 겁니다. 그 물리학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네, 제가 워낙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이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벌써요? 네, 이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합친 거죠. 네. 그럼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 기계들을 가지고 나와서 네.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네.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화학 아니면 물리를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물리대 물리학과를 나왔고요. 예. 그러고 나서 군복무를 한 4, 5년 하고 예. 그리고 영국에 가서 예.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학위를 했죠. 예. 그러고 돌아와서 역시 물리학을 네, 하셨습니까? 물리학으로 네. 이제 학위를 하고요. 예. 그러고 1960년에 돌아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요. 네. 또 동시에 원자력 연구소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네. 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또 연구는 거기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언제 가셨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한 1964년에요. 네. 아만 해도 한국에서는 연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미국에 가서 좀 연구를 하다 오려고 미국에 간 것이 64년도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언제적 사진입니까? 저거는 저기 영국에서 제가 하고 있던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게 고압 장치인데 한 100만 볼트를 낼 수 있는 그런 고압 장치에서 찍은 거고요. 지금 나온 거는 그 런던 대학교의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오래된 사진입니다. 네. 예. 이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떠날 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1955년도 네. 바로 이 방송국이 있는 TV 스테이션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당시는 여기가 여의도가 비행장이었거든요. 비행장이었죠. 그때 예. 떠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 1964년에 가셔서는 어디서 처음에 가가지고는 약 7년 동안 캐서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라는 네. 대학에서 네. 그것이 워싱턴 DC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우주과학급 응용물리학과 예. 거기에서 이제 나사에서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 7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기관인 해군연구소에 한 18년
네. 있다가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네, 연구를 네, 계속 거기서는 이제 하셨습니까? 과학 연구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강의는 안 하시고요. 강의는 안 했습니다. 네. 나사에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나사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요. 예. 나사하고의 연구 계약이 있어가지고 예, 나사에 돈을 타가지고 항상 나사에 가서 이제 발표도 오고 그랬죠. 네. 그 나사라는 것은 미 우주항공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던가? 네, 거기에서 의 그 연구 계약은 이 우주에 있어서의 그 추진, 네, 지구에서 이 우주로 나가는 것은 그거 가지고 힘들지만은 네, 우주 내 저희 천체하고 천체 사이에서 그 추진 네. 이것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플라즈마를 써가지고선 우주선의 추진력을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지금 그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폴로 11호가 이제 곧 달을 향해서 발사된다 이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이것이 1969년 신문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본사 특파원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일보에서 그 당시 그 이 박사님께 특파원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평민당 의원으로 계시는 박세영 씨가요. 그 당시에 조세영 씨 아닙니까? 조세영 씨가 그 당시에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보고 같이 가서 이 취재를 하자 해가지고서는 거기 저희 케이프 케네디라는 데 가서 취재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왜 저게 큰 화제가 됐느냐면 저 때가 처음으로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그 아주 역사적인 그 일이었었죠. 네, 네. 그래서 각국에서 그 이제 특파원들이 몇백 명이 와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미국 나사에 있는 관리들 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기사 써서 한국에 보내고 그랬죠. 네. 하루에 그 몇 시간이나 주무시고 연구는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서요. 예. 한 5시간이나 6시간만 자면은 충족합니다. 어허. 네. 연구는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연구는 뭐 대중이 없죠.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할 때는 밤 새고도 하고요. 그리고 일이 안 되면은 아주 굉장히 짜증이 나가지고서는 밤도 새고 그렇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해도 자기의 그 소기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업적이 없이 그냥 그 연구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학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박사님께서는 귀국하시기 전에 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귀국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플라즈마에 관한 연구였습니까? 아니면 딴 네, 분야예요? 그것이 이제 플라즈마를 응용해가지고 예. 파장이 굉장히 짧은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하자면은 그 엑스레이 레이저라고 해서 네. 그 파장이 짧아지면 살인광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파장이 짧지는 못했죠. 제가 한 거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 때문에 한 15년을 애를 썼습니다만은 네.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제가 그냥 돌아오는 건데 네. 제가 돌아오기 한 1년 전에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의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그 바로 엑선 레이저의 실험을 하는 광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딴 데에서 리버모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저거를 했는데 저희 버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어렵게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비교적 그 돈을 덜 들이고 아주 간단한 장치로 저걸 성공을 시켰고요. 어허. 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아주 그 이상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떤 것이 이상스러웠습니까? 이것을 갖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사람들은 그 엑선의 어떤 선을 잘 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 선이 아주 똑똑히 나왔죠. 어허. 그래서 왜 워낙에 이게 똑똑히 나오는 게 원칙인데 왜 안 나오느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 테죠. 사진을 찍어서 보이죠. 네. 어허. 그렇군요. 네. 그 연구실에 들어가시기가 좀 그
어떻게 이런 말씀 드리면 신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겹다든가 아주 좀 그 들어가면 아휴 이 머리 싸움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주 가볍게 들어가죠. 네. 그 대신에 이제 하루 종일 애쓰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나올 적에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나옵니다만은 뭐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 오랫동안 그렇게 잘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하게 만들었냐면요. 가끔가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몇 년이고 그 애써서 해온 그 노력을 갖다가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짝하는 그것을 바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것은 저에게는 연구가 하나의 제 취미니까 연구 목적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성과입니까? 다갈 적이 또 있지만은 다갔는데도 불구하고선 정반대 결과가 나올 적이 있죠. 어떤 결과입니까 그것은? 그거는 이제 꼭 이렇게 돼야 하는데 딴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예. 그러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주 잠도 안 올 정도로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1959년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분 같아요. 네. 결혼은 언제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한테는. 예. 1959년에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예. 어디서 하셨습니까? 영국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어떤 분과 결혼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주영 대사로 계시는 그 김용우 박사님. 네. 김용우. 네. 네. 따님하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김용우 장관님. 네, 맞습니다. 네, 저 따님하고 오셨군요. 네. 그분이 부인이시군요. 네.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시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습니까, 두 분? 그때만 해도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네. 그 뭐 별로 경쟁 없이 네. 우연히 그 저기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네. 제가 아주 용이하게 프로포즈를 했죠. 네. 예. 그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플라즈마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네, 거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것만을 그렇게 평생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실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게도 안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결혼하신 것 같고 1959년에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인 김미회 여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 뭐 몇 말씀 좀 얘기를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박사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용이하게 결혼하셨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그렇게도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여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학생도요. 네. 네. 여학생은 많고 남학생이 적었던 건 아닙니까? 경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쪽이 다 경쟁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처음 만난 것은 어디였습니까? 대사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을 때 예. 그때 거기서 처음 유학생의 자격으로 왔었겠군요. 그렇죠. 예. 그때 남학생으로 유학생이 몇 사람이나 대사관 그 파티에 왔었습니까? 글쎄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저 손꼽을 정도였어요. 네. 그래도 그분들이 모두 다 연세가 많아서요. 네. 저한테는 전부 아저씨 볼로 봤죠. 그럼 전혀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 여사께서는 영국에서 뭘 하시고 계셨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공부를 영국에 하고 있다가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다가 네. 부모님께서 영국에 오시게 돼서 오라고 하시니까 네.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그 당시야 물론 남자가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하실 것으로 아시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오래 사귀다 보니까 그러리라 생각은 했죠. 예. 두말 없이 승낙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쪽에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프로포즈를 청혼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부모님께 알아봐야겠다고 한 달의 여유만 달라고 해서 줬죠. 한 달의 여유요? 네. 이 여자란 한번 그래 보는 건가 봅니다. 네. 그 당시엔 부모님께서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 한 달 후에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된 거 통과한 것 같다고. 네. 네. 근데 그게 왜 한 달씩 걸렸을까요? 글쎄요, 집안 조사도 좀 해야 보셔야 되겠고 예.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걸렸죠. 예.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분입니다. 네. 예. 연구실에서 많이 보내다 보면 가정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불만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네. 그저 좋은 성과 내시기만 항상 바라고 있었죠. 네. 딴 직업에 종사하는 분과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네. 네. 우리 이 박사님의 경우는 며칠이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대단히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딴 가정주부보다 다른 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왔습니까 또? 글쎄요. 다 마찬가지겠죠. 네. 이제 특히 연구가 잘 될 때는 좋고 네. 안 될 때는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럴 때는 참으로 건강에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은 한쪽으로는 애들한테는 또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무언 중에 교훈을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예. 싸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크게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 연구가 안 되셔가지고 막 와서 짜증을 내는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안 되는 그런 네. 어려움을 집에 와서 신경질로 푼다든지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으세요. 예. 사모님도 이 박사께서 연구하시는 플라즈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전혀 외국어예요. 전혀 모릅니다. 예. 오늘 그래도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죠? 배워도 나오셔가지고. 금세 이제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귀국하셔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가정에 있고요. 예. 또 포항공대에서 네. 저 잉글리시 그 영어 회화를 네. 배우겠다는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네. 교수 부인 몇 분이 같이 학생들을 돕고 있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군요, 지금. 예. 네, 클래스에서 도와주고 슬아의 있어요. 자녀분은요? 셋이 있습니다. 이남 일녀 있어요. 자녀분들은 지금 전부 미국에 있어요. 네. 네, 뭘 미국에서 하십니까? 의학계에서 셋이 다 활약하고 있죠. 다 의사입니까? 네, 예. 물리학자는 없으시고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아버지 뒤를 잇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이 박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죠. 누가 먼저 해보겠습니까? 예. 저 먼저 박사님 만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네. 저기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 이제 미국 대학생들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그 자기 공부에 대한 열의나 그런 방법이라든지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의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 25년 전에 갔을 때 가르친 학생하고 현재 학생하고의 차가 어떻게 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굉장히 윤택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학생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의 그 생활이라는 것이 놀 때는 놀고 보통 학기 도중에는 1시, 2시까지 뭐 공부를 하고 그 이전에 찾는 학생들은 아주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의 경향은 뭐냐면은 머리 좋은 학생들이 어려운 학문,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문을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합니다. 안 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일각천금을 하려고 일확천금. 일확천금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른데 결국 한국도 이대로 생활이 윤택해져 가지고 점점 그런 풍조가 든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질이 좋은 그런 학생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 포항공대 얘기를 하는데요. 포항공대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봐서 미국 대학에 못지 않습니다. 학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대학보다도 더 나을 정도의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시설 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대학원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대학원에 굉장히 힘을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은 한 10년 이내에 학부, 대학원 해서 미국의 수준이 되는 것은 제가 아주 여기서 아주 확언할 수가 있다고. 대학이 미국의 수준으로 된다 하시는 말씀은 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분위기라든가 네, 또 미국의 대학생들 머리 좋은 그 대학생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미국 수준만큼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미국 수준만큼 한다는 것과 그것과는 다릅니다. 네. 예. 시설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네. 교수진도 좋아질 거고 네. 학생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게 되리라. 알겠습니다. 또 딴 사람 질문 없습니까? 현재 과학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과학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봐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일률적으로 한국의 과학계가 미국에 비해서 어떻다, 혹은 일본에 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물리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계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외국에서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국내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지금 현재를 딱 놓고 일본이나 미국에 비교한다면 한국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초과학, 특히 기초과학에 굉장히 그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딴 사람 있습니까? 질문? 네. 요즘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자기의 관심이나 적성보다는 어떤 유망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물리학을 선택하게 되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참 좋은 질문인데요. 결국은 과학하는 사람들로서는 그게 좋은 태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첫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물리학에 투신하게 된 그 동기가요. 국민학교 때 그 이과 시간에 선생님이 그 잠깐 그 보여준 거 거기에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그건 이제 6.25 전입니다. 6.25 전이 돼서 학부 강의는 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실험실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계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럼 좀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 한 1년 동안 일을 도와드렸죠. 근데 일을 도와드리는 도중에 물리학이 얼마나 재밌다. 또 물리학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갔을 적에 다른 건 몰라도 실험에 있어서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그래서 요즘 학생들도 저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강의 시간은 없지만은 그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일 좀 도와주고 방학에도 나와서 좀 일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적성이 뭔가 이런 걸 찾을 겸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받게 되겠죠. 반드시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벨상을 받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진보, 과학에 있어서의 그 발전을 재는 좋은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타는 사람은 타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뭐 무역 마찰이니 통상 마찰이니 그런 데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그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머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급 두뇌를 갖다가 대량 양성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때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일만 한다면은, 그것만으로서 목적을 삼고 일을 한다면은 그건 조금 이상하죠.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자리 잡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는 학자로서 고국에 나오실 때에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보시고 난 후에 뭐 몇 달이 안 됩니다만은 혹시 외국에 있을 걸 괜히 들어왔다, 연구 활동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와가지고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하고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한 2배 가량 더 바쁩니다. 네, 신역이 고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참 나오기를 잘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 보람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진작 나오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그 우리나라 물리학계를 위해서 또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뭘 제일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현재 그 물리학이나 그 여러 가지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드물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플라즈마 물리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게 규합을 해가지고 서로 돕고, 그리고 포항공대에 있어서 그 플라즈마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돌아온 그 보람을 찾으려고 그러죠. 네. 모처럼 귀국하셔서 지금 바쁘신 일정에 멀리 포항에서 이렇게 마다 안 하시고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이 박사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인 되시는 김유혜 여사님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이 박사님의 연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지난해 영국 귀국하신 세계적인 그 물리학자이신 이동영 박사님을 모시고 플라즈마라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알아듣기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물리학에 관한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